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솔 엔지니어입니다. 잠깐 박수 한번 쳐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왜? 크게 쳐야 돼 크게. 박수 3번 시작. 오케이 좋아. 어제부터 자꾸. 왜 박수부터 시작해? 뭐 레크리에이션. 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편집점 편집점 잡으려고. 잡기가 좋아. 음성 싱크 때문에 그래 음성 싱크. 자, 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 진짜 코로나 덕분인지 감기를 안 걸리니까 살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생 관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더 철저하게 해서 독감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 그치. 같아, 그렇지? 저희가 기억하시잖아요. 저 1년에 한 2번은 골골대는 거 없어. 안 와. 감기가 안 와. 독감은 그걸 네가 공골되는 거를 누가 기억할까? 이진이. 아무도 모르지. 강제로 내가 납득시키는 감기 거지. 걸렸는지도 모르지. 아니 근데 감기는 이제 독감은 이렇게 갖다 치자고. 근데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변이 코로나는 소식이 되게 많아요. 파트너 생활하는 거지 이제. 그래. 평생 파트너. 그럼 원오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감기에? 아 나는 이 후감기. 그러니까 작년 봄에 셀트리온의 회장이 우리도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네. 야 저거 저 사람 영업 잘한다 나 그 생각을 했거든. 그랬더니 정말 셀트리온이 자자자자자작 삼형제라고 있잖아. 네. 막 올라가. 물론 이제 셀트리온 그 세 개 회사가 다 이제 하나로 합병한다는 소식도 물론 여름쯤에 있기는 했는데 여하튼 최근에 임상 이상에 대한 이상인가를 결과를 냈는데 뭐 이게 치료율이 50% 정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결과 발표를 했단 말이야. 주식시장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박 아니야?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다음 날 봤더니 막 떨어지는 거야. 3일 연장 지난주구나.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였다. 3일 연장이 떨어지더니 이번 주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 일부는 뭐야 안 먹어도 대추삼들 낫는다는데 저거를 원가가 40만 원을 했는데 40만 원 주고 맞으면 반 정도 좀 회복 기간이 빨라져? 그럼 40만 원 낼 필요 있어? 뭐 이제 그런 등 아니면 이제 재료 나왔으니까 재료 소멸이다 도망가자 우르르 내지는 야 저거 40만 원짜리가 원가라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없잖아. 그럼 저거 40만 원 곱하기 하루 확진자 예를 들어서 곱해봤자 매출액 얼마나 나와? 별로 기여도 없네?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해외 유럽이든 어디든 그거에 대한 이제 승인을 내겠다라고 승인 시절하겠다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제 생각이 든 게 그러면서 그 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털번에 방송까지도 나가고 완전히 국산 치료 K 방역에 선두 주자로 나섰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회장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내려온다라고. 근데 그건 이미 그 전서부터 다 결정된 거고. 결정돼 있었는데 그 한 10개월 동안에 그거를 보면 뭐라 그럴까 엄청난 영업맨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대단한 사람이더만. 거의 뭐 위인전처럼 막 돌때만 기다가. 그래 돌았는데 또 다른 이제 신약 회사에서 개발을 하는 어떤 과학자 대충 알 거야. 그 사람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셀트는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 회사가 저렇게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할 때부터 자기는 미심쩍었대. 뭐 무슨 말인지 알지?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2상까지 했고 3상을 거치지 않고 이제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뭔가를 뭐 3상에 대한 것도 병행해 가면서 조건부가 개발을 해라라고 하면서 했지. 뭔가 만드는 사람들은 많아. FDA 승인까지 받고 사기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나도 유튜브 만들잖아. 존나 장사 안 돼. FDA 승인 받았는 다음에 보니까 사귀면은 그 사람들도 대단하네. FDA 승인을 통과한 거. 야, 왜냐면 그 결과지를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그 어떤 그 과학자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야.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게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전상은 위독성이 있는 점지에서 동물 실험을 하는 거잖아. 네. 네, 일상에서 암은 웬만한 신약은 일반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암은 일상서부터 암에 걸린 사람한테 해야 된다네. 일상서부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물질도 줘야 되지만 그 임상을 하는 병원의 임상 의사들의 촉이 좋아야 된다. 이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그래서 후보군이 10명이든 20명이든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네.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사람 차이. 항암제 같은 항암제만 하는. 항암제. 아, 그렇지. 그거는.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뭐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는 어떤 임상 의사를 만나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생존율이 높거나 긴 것들 위암 같은 경우는 보통 4년 5년도 살고 완치도 되잖아. 그러면 약물 투여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5년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물론 이제 항암제도 1차 치료제, 뭐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있긴 한데 물론 1차 치료제가 제일 시장이 크긴 하지,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환자 한 명당 개발회사는 1억을 보통 생각을 한대. 투자 비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을 했다, 50 아니면 50명을 했다면은 최소 일단 1년 동안 50억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임상 의사 돈도 줘야 되고 병원에도 줘야 되고 그 치료 받는 사람한테 대한 뭐 그것도 해야 되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50억이면 5년 가잖아? 그 250억이야. 최소. 그러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의미가 없는 거야. 정말 돈이 빠방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생존율이 낮고,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고 그 생존 기간이 짧은 쪽을 더 치중을 한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제 그게 그만큼 이제 약들이 거기서 좀 더 개선이 되는 것들은 이제 그게 치사율도 낮추고 생존 기간도 늘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효과를 제대로만 되면 볼 수가 있겠지. 물론 신라젠 그런 애들 말고 헬릭 스미스 그런 애들 말고. 그래서 임상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가? 물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임상 의사가 계속 그걸 추적을 한다라고 그치. 하더라고. 이제 병원 관계자하고. 근데 그러니까 1년에 일단은 임상하는데 한 사람한테 1억씩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약회사랑 병원이랑 의사들이랑 커넥션이 그렇지. 그게 장난이 아니야. 나쁘게 얘기하면 커넥션이고 좋게 얘기하면 상호 협력이지. 그렇지. 협업이라 해주세요. 협업. 상부상조야. 그래서 임상 기간이 긴데 해서 적자가 줄어들고 하는 건 오히려 거꾸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아 맞다. 그런 거가 옛날에 그 영화 뭐야 도망자. 리처드 킴블, 해리스 포드 도망자기 그게 그 제약회사랑 그거 때문에. 몰라. 네, 맞아. 그는 제약회사에 찍혀가지고 그거잖아. 아 그래 그 도망자가 공나오고 그 리처드- 도망자 있지 않았냐? 해리슨 포드가 의사로 나왔잖아요. 그 임상. 해리스 포드가 의사였는데 여자를 그 마누라를 죽인 걸로 이런 식으로 몰려가지고 누명을 쓰는데 그 누명을 쓴 배우가 제약회사였잖아. 제약회사가 임상실험 졸라 해가지고 막 팔아먹는 약에 리처드 킴블이 야 이거 부작용 있어라고 보고서를 던진 거야. 그래서 걔를 보내버리려고. 그래서 몇 년도 영화요? 식약처뿐만이 아니고 92년 초반이야. 임상의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임상의. 아니 의사가 다 임상의 아니면 연구이지. 임상의는 따로 그것만 또 따로 하잖아. 임상만. 아 임상실험하는 의사가 따로 그렇지. 있어요? 아 그거를 임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신약 개발 안 하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치. 그래서 카피하는 돈도 돈이고 샘플이 적어. 인구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돈만 그렇게 있으면 돼버렸지. 샘플 구할 수 있어. 샘플이라고 아, 하면 뭐 안 되지. 외국 가서 막 하고 막 하면 되는데. 딴 나라 가서 하는 거지. 이제 그게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인종도 해보기도 해야 되니까 또 해외로 나가서 해야 연령대, 되니까. 성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수밖에 쉽지 않아요. 없구나. 그냥 만들어. 그리고 글로벌 제약회사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이미 장벽을 만들어 버렸어. 자, 여하튼 뭐 그런 거고 이번 코로나가 장벽을 보니까 합쳤는데. 계속 변이 얘기가 나와요. 네. 또 지금 어디 영국발, 남아공, 브라질. 근데 화이자 측에서는 영국발에 대해서는 우리 그 백신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더나하고 화이자도 그런가? 남아공하고 지금 브라질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온 걸 보면 지금의 mRNA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 거에서 어떤 체계만 살짝 변형을 하게 되면 변이에도 효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은 약 한 4주에서 6주 정도면은 일단은 그렇게 바꿔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슬슬 그 시점도 다가오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변이된 것들에 대해서 결과 발표가 하나씩 나오더라고 과학자들로부터 보니까 기존 백신 같은 경우는 효능이 떨어지고 반도 안 되고 어떤 거는 이미 생긴 항체가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는 무력화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일본도 그런 변이가 퍼지고 있는데 영국은 많이 퍼졌고 결국 또 다 퍼질 것 같아. 한국도 이미 뭐 들어오긴 했죠. 뭐 일단은 적은 들어오긴 수준이긴 했고. 한데 그러면 백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뭐 거기서 그냥 일정 정도 모디파이해서 하는 거야? 거기서 그걸 호전을 조정하는 할수 거겠지. 있다. 그러니까 변이한 만큼 수정은 해야 되겠지. 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생명은 생명인데 혼자 못 살잖아. 그렇죠. 숙주가 그래서 있어요. 숙주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슈르륵 바꾸는 거야. 적응력이 영어로.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저거랑 똑같지. 해충들이 네. 그 해충 약에 자꾸 그렇죠. 이제 적응해서 내성이.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여기를 막으려고 하면 계속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도 자기 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는 거지. 느낌에 영털하고 만수르가 만약에 간염이 되면 바이러스들이 이때다 싶어서 정말 엄청나게 변할 것 같지 않아? 왜? 무슨 근거로? 그냥 느낌에. 알코올성 거예요. 이거 왜 나를 알콜로 넣어? 아 나는 5일째 지금 금주 6일째구나. 아 야, 어우 그러다 아, 얼굴이 나 창백해. 네. 변이 되고 있어. 근데 그 육일째. 브라질은 지금 걔네가 지금 신호팜을 들이지 않았어요? 딴 건 안 들이고. 모르겠네. 뭐래? 남미잖아 남미 아니? 나오지. 네, 중국에? 브라질도 아마 시노백 거 신호팜 그 걔네 걸로 들였을 텐데 그게 아직 공유가 안 되나 보네요. 그 과학자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너무 변이가 급해가지고 걔네는 뭐 답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거라도 맞은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제3국들은 거의 다 그런 식이죠. 돈이 안 되니까. 싸니까.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영국발 변이는 이제 아동 감염률도 어른만큼 높은 걸로 조사됐다고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아공발은 면역 반응의 회피 능력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백신 효과를 반감시키고 집단 면역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와 지금 싸한 얘기들이 근데 나오기 지금 시작하거든. 정부가 다음 달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조만간에 이제 종합적인 이제 그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되게 낙관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방역 당국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식약처에다가 그 사용 승인 신청한 거는 허가 신청한 거는 저기밖에 없어.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고 아주 화이자나 모더나.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 지금 또 걔네도. 어디 얀센 거랑 뭐 그것도 아예 말은 했는데 들어온 걸 확정을 그러니까 안 했나 보네요. 얀센이 됐건 존슨앤존슨이 됐건 지금 이제 뭐 노바백스도 그랬고. 조만간 이제 3상인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백신들조차 처음에 당시 처음에 나온 1호 애들을 베이스로 맞아. 계속 개발을 했었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나오면 또 거기서 살짝만 이렇게 만지작거려서 이 백신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에 그 화이자도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화이자 맞은 사람들 중에 한 24명이 24명인가 사망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의사 한 명이 사망하고 하니까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노바백스였나 아니 얀센이었나 지금 그 RMN 이쪽 새로운 방식 말고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을 되게 좀 띄워주더라고요. 뉘앙스가 뉴스 뉘앙스 자체가. 근데 노르웨이는 사망자들이 다 저기 80대 이상 어르신들. 그 요양원에 있던 아, 사람들이 죽는 거고 그래. 하루 평균 사망자가 뭐 40명이 넘는데 거기는 원래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이게 단정은 안 연계성도 해요. 없고 단정은 안 해요. 아직 조사 중이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의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맞고 나서 이제 막 몸에 반점 같은 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몸에 있는 혈소판이 없어지면서 그 반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몸에 혈소판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출혈로 죽은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백신 때문에 혈소판 수치가 급감을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제 지병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혈액 암이나 그런 아직 비슷한 진단이 안 증상이 된. 있어서 그게 이제 백신하고 혹은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혈소판 수가 급감해서 사망을 한 건지 아직은 이제 알 수 없다고 하고 지금 백신에 대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부작용 네. 생기는 비율이 미국 통계로 봤을 때 한 10만 명당 1명 정도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게 일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명에 1명 정도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백신보다는 부작용이 좀 높은 편이지. 그렇죠. 근데 10만 명에 1명도 굉장히 낮은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백신 자체가 뭐 굉장히 위험하다,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하고 대신 이제 기존 백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안 맞는 게 오히려 좋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사실상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백신을 맞으면 바로 집에 못 간대. 오. 15분에서 최소 30분을 맞은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한대. 어허. 왜냐면 그 그렇지. 기간이 가장 그 알러지 반응이나 그때 알러지 반응이 나오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거야. 아나필락시스. 맞아요. 그래서 15분에서 30분은 앉아서 대기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아무 반응이 없고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집에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독감 백신 뭐 그냥 가잖아. 아 근데 독감 백신은 그래도 100만 분의 1이어서 그나마 놔두는데 이번 지금 거는 이 백신은 꼭 15분에서 30분은 앉아서 대기하라고 의자들을 미국에 보면 이렇게 쭉 놔뒀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저 백악관 가서 딱 봤더니 뭐야 백신 한 개도 없네 뭐 그랬다던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 그래서 첫 명령이 그거였구나. 생산. 백신이 없어. 저기 트럼프 때 발표한 거랑 달라.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보니까 CDC에서는 공장에서 출하한 양으로 계산을 하고 어허. 각 주 정부에서는 접종한 걸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 지금 시간 차이가 꽤 되겠지. 그렇죠. 그 갭도 엄청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표면 온도가 다른 거야. 느끼고 있는 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쩔 때인가 보니까 인도에 큰 공장이 CMO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불났대. 네. 근데 지금 백신 없다라고 난리를 치는 와중에 이 불로 인해서 3주 4주 그치. 동안 생산에 차질이 정말 생겼다라고 나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접종률이 지금 가장 높은 게 이스라엘이거든. 지금 35%, 뭐 40% 올라가나? 좀 있으면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걔네는 60%, 그치. 70%까지 집단 면역 올라간단 수준 말이야. 가까이 가지. 근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사망자도 늘고. 근데 다만 그 60대 이상을 위주로 지금 접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또 1차도 맞고 2차도 맞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그러면 정말 그런 얘기가 있잖아. 수영장에 물 빠져보면 누가 수영복을 그치.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백신 관련해서 산 사람이 잘했는 그 주식을 산 사람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나오겠지? 백신주 그 딱 나오겠지 그때 되면? 이게 3파전이거든. 내가 보니까 백신파가 있고 치료제파가 있고 진단 키트제파가 있어. 근데 이제 거기에 못 끼는 애들이 있지. 마스크파하고 손소독 알코올파가 있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치.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백신파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보호장구 콜드 체인 운반에 파가 있고. 밑에 또 달려 있어. mRNA 파하고. 콜드 체인 파가 그 밑에 붙어 있고
치료제 쪽에서는 글쎄 치료제 쪽에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 보호장구 이런 건 없어요? 응? 보호장구. 그런 건 다 마스크, 뭐, 기타. 아, 마스크 그치. 그 방호복이나 그런 거는 뭐 대단하진 않은데, 음. 아, 그건 있다. 걔네를 어디로 놔야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것도 있어. 그 음압병실. 음압병실하고 방호복 섹터는 그냥 범 코로나야. 그치. 의료기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코로나 있냐면, 테마야? 백신 쪽에 또 그것도 있다. 콜드체인만 있는 게 아니라 CMO 테마가 있어. 위탁 생산 테마가 또 있어요. 아주 무협지구만. 그래 장난 아니야. 뭐 어디가 정파고 어디가 사파예요? 야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사사가 알아? 마교 아니야 있을 거 마교? 진단 키트 안에는 또 세 가지 파가 공존해. 분자 진단파가 있고 항체 진단파가 있고 항원 진단파가 있어. 야, 쩐다 쩐. 쩔어. 근데 또 세 개 나온 게 뭔 줄 알아? 타액 진단파가 새로 나왔어. 오. 아, 좀 더 관상파도 나오겠네. 어. 보면 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기가 타액 진단파를 추가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 무림의 제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타액? 침으로 한다고. 그게 돼? 희한하네. 그 임시선벌 거기에서 뭐 빨리 나오고 뭐 아니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야. 음. 근데 그게 또 있대. 하여튼 너무 재밌어. 삼국지가 따로 없어. 물론 난 삼국지를 몰라. 하지만 강호야. 아니 이게 백신이라는 게 원래 개발 기간이 짧아야 5년. 10년 이야기하죠. 기본 10년을 두고 하는 거를 네. 압축해서 1년 안에 거의 10분지의 속도로 그러니까 줄여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만 명에 한 명 정도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집중적으로 돈도 많이 투입하고 사람 많이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히 그 제약회사들이 좀 절박하게 개발한 측면이 있잖아요. 워낙 이렇게 상황이 악화돼 가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음. 이게 호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더 절박하지. 그러니까. 근데 요즘 그거는 없어. 어떤 그러니까 거요? 지금 1차 접종할 수 있는 도스가 없다. 네. 바닥이더라. 그랬잖아. 그래서 한 달 정도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야, 교차 투여를 하자. 2차 때는 모더나를 맞았으면 화이자를 맞고 화이자를 맞았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근데 요즘 또 그런 얘기는 없어. 큰일 날 수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한다고 그랬었어. 영국. 그럼 만약에 그러면 맞춘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택은 못 하잖아요. 선택은 못 하게 하잖아. 환자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그치, 근데 그치. 그럼 어쨌든 그 맞는 뭐죠? 놔주는 쪽에서는 다 일일이 기재를 해야겠네. 이 사람은 뭐 맞았으니까 당연히 다 그 똑같이 카드를 해야겠고. 다 주지. 음. 내가 언제 뭐 섞이면 안 맞았고 되니까. 다음에 뭐 맞고 카드를 당연히 다 주지. 스마트폰으로.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없는 게 양이 적으니까 투여 양 자체를 줄여보자. 근데 또 어디서는 아 이게 무슨 보톡스도 아니고 왜 투여량을 줄여? 어디 스웨덴인가 이스라엘인가 어디서는 어떤 할머니가 셔틀빵을 하고 다닌 거야.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이스라엘인가 5번을 맞았다는 거야. 어우 대단하시다. 그냥. 아니 그걸 하루에? 근데 몰라.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달리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할머니들 많은데. 병원 쇼핑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그래서 지금 얘기를 쭉 보면 결국은 빨리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계속 인류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다. 그치. 이제 코로나 말고 다른 애들이 또 나오겠지. 첫 병으로.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미국 애들이 이런 거에 달려들고 이런 유인이 세서 그런지 이번에 화이자랑 모더나 얘네가 mRNA 처음 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해가지고 한번 성공하면 앞으로는 이제 대박 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안 이거를 돼도 돈 이 버는 핑계로 임상을 빨리 까줄 것 같으니까 오픈 걸고 한 거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뭐 영국 애들은 뭐 굳이 그럴 유인이 없으니까 아니야. 한 그래서 건지 모르겠는데 걔네 아스트라 왜 mRNA는 미국 애들만 한 거야 그럼? 미국 애들이 얘 전서부터 해 왔던 거고. 그럼 근데 그럼 거기 아스트라 걔네는 안 했어요? 영국에도 지금 아마 모더나인가 누가 옥스퍼드 대학교 간 거 있잖아. 그거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애는 큰 제약 회사고 그 밑으로 이제 뭐 대학교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뭐 영국이든 유럽이든 이렇게 다 퍼져 있어. 그러니까 옥스퍼드에서 한 그 제너 연구소가 한 거는 그냥 그거잖아. 아데노 그거잖아. 그러니까 영국에는 그쪽에는
그러니까 mRNA 하는 데는 미국 애들밖에 없어요. 아니야 지금 이 연구는 독일에도 있고 다 있어. 다 퍼져 있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상용화돼서 그치. 지금 돌아다니는 게 미국 거밖에 없다는 그치 거구나. 그치. 그 성과를 지금 미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지들이 이거 선점하려고 빨리 허가를 해준 건가? 그런 것도 있지. FDA가 그냥 이렇게 지금 그냥 그래가지고 한 5년인가 10년 전부터 세포 치료, 네. 단백질, 뭐 대사체 이런 그 재생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많았죠. 암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얘기했던 T세포,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암을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치료제가 계속 연구되고 있고 임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그런 막 그런 그런 이 치료제를- 코로나 위기가 있으면 얘네도 확 활성화가 됐겠지. 근데 그런 유인이 없으니까 걔네는 계속 잠잠하게 가던 길 가는 거고 이 지금 mRNA 같은 경우도 잠잠하게 가던 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갑자기 나오면서 그냥 이게 아직 왜 미국만 그러는 거야? 상용화는 안 됐는데 이게 나오면 대박이에요 해가지고 그래 그럼 급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땡겨 쓴 거야. 그리고 미국이 급하기도 하고 돈도 될 것도 같고 자기네 지금 코가 석자잖아. 그쵸. 세계에서 최다 많이 걸리고 많이 확진자잖아. 죽고. 최다 사망자.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 해야지. 미국은 뭐든 해야 돼 지금. 야 내가 보니까 우리 길마담은 백신파다. 그게 mRNA파? 그건 조용하지. 이제 손소독제 알코올 갔거든. 근데 나는 아직은 아데노파야. 전염병은 일단 정석은 백신이야. 정석은 백신이고 백신을 일정 수 이상 맞춰서 집단 면역을 해야 돼. 이게 정석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치 치료도 치료도 해야 하고 하고. 예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무조건 백신으로 집단 면역 이걸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일단 큰 불을 끄는 거야. 안전빵 해놓고 큰 불은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치료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걸리는 사람 이렇게 치료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지. 그 요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WHO가 중국에 지금 연구원들을 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한에 가서 실제로 여기서 무엇이 원인이 무엇이고 진짜로 시작됐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계속 지금 여기서 그냥 발현했을 뿐이지 우리가 원점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뭐 전에 나온 적이 있다 이런 거 했는데 미국에서도 음, 어떤 사람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치료했었던 사람을 봤더니 이 코로나 그게 보였다라는 것도 나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WHO가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이런 주장을 약간 좀 인정을 안 하려는 이런 뉘앙스였는데 어저께인가 갑자기 그러더라고. WHO가 중국이 주장한 냉동식품에서 이렇게 옮겨와서 여기서 퍼진 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냉동식품. 바이러스가 살아서 간다? 뭐 마이너스 70도로 한 거야.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진짜로 많이 변할 것 같아. 앞으로. 지금 우리는 심적으로는 좀 이제 익숙해지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작도 안 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지금 코로나 변이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조금씩 변하는 거지만 코로나 말고 이제 다른 바이러스들도 충분히 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mRNA 이거 보니까 앞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잠잠하다가 터진 그런 기술이 입원을 해가지고 활성화되면은 우리 은행 프로그램이나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 가끔씩 버전업 업데이트 받잖아요. 그 업데이트 받듯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진짜로. 그게 빨리 되는 거야. 그게 그 기술이만 잘 되면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 빌 게이츠가 아주 그 전서부터 이런 백신을 연구를 했어. 7방을 맞으면 만능이다.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그거를 하기 같은데.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자기네가 지금 이거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할 거다라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기 전에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나는 그래서 음모론 나오나요? 아니 빌 게이츠 그 연구소에서 그 백신을 나는 상용화를 할 줄 알았어. 걔네가 실제로 사람 데려다가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또 조용하게 아무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 지금 버그가 나왔나 보네. 만능 백신인데 코로나만 못 맞는 건가? 이게 말을 엄청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게 2016년에 막 방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야 근데 그래서 요즘 나와서. 그래 보니까 빌 게이츠 조용하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맨날 뭐 툭툭 그치, 던지는 말 했는데 맞아. 요즘 조용해. 빌 게이츠 뭐 요새 음모론 뭐 장난 아닌데.
아, 있잖아 열방센터 거기서 그 선교사 하는 방송 나온 거 보니까 그거 맞으면 노예가 된다고 맞지 말라고. 아니 그 나노봇 같은 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글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그 벌레가 무슨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내성이 생겨버리고 이러면 물리적으로 조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노봇으로 가야지 결론적으로. 요즘 뭐 말도 마. 무슨 관절염 약을 먹었더니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고추 씨대도 있어. 아,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국회 구충제 뭐 그런 거부터 해서 그런 거 다 구라야. 그러니까, 구라라고? 그러니까 암도 치료한다고 그 얘기 한번 나왔었잖아. 내 웃긴 아, 얘기 안 해줄까? 돼요. 내 웃긴 얘기 해줄까? 어떤 사람이 그래? 요즘 주식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코로나, 삼성제약? 삼성이 제약회사도 갖고 있었네. 전혀 상관없는. 샀어. 몰랐어. 아 그래요? 야 삼성이 제약회사도 있었네. 그래서 바이오가 삼성 바이오가 아니고 삼성 제약을 산 거야. 근데 갑자기 삼성 제약이 한 몇 주 전에 걔네 원래 일반 시약, 그러니까 일반 약으로 의약품 팔던 약이 관절염인지 뭔지가 뭐 있었던 것 같아. 그걸 갑자기 삼성제약이 이거 치료제 효과 있다. 그래서 상을 몇 번 갔어요. 아니 그 제약회사 중에 그러니까 삼성 이름 달고 안 된 분야가 딱 하나예요. 삼성제약회 거긴데. 결국 꽃 피웠어 내가 보니까. 아. 가스병수, 쓸기담, 무항청심원 등 의약품과 이런 걸 만든대. 쓰레기담? 그걸 다 만드는 거기도. 오래됐네. 삼성보다 삼성이 더 오래됐네. 오래됐는데 그 순위로 따지면 좀 밑에야 제약회사. 별성이 아니고 살필성이야. 아 그리고 삼성 출판사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삼성 출판사 그거야 핑크퐁 오. 아기상어. 오. 그거 잘 돼 여기는. 그 노래 이건 노래도 아니잖아. 그럼 그쪽으로 그랬잖아요. 삼성 이름 달고 안 된 건 삼성제약밖에 없다고. 나 그 이런 회사도 알아. 명함에 보면 로고가 삼성이랑 비슷해. 그 기구 모양 파란색이야. 그 저기 타원이요? 근데 회사 이름 뭔 줄 알아? 뭔데? 삼송. 진짜 삼성 있는 회사야. 삼송이야? 삼성 빵집도 있잖아. 저기 삼성 고향에 빵집. 있는 삼송지구 말고 네. 회사 이름이 삼송이 있어 진짜로. 야. 자동차 아. 관련 회사인데. 그- 나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그 일본 애들을 헷갈리겠다. 일본 그러니까. 말로 하면 둘 다 삼성 아니야? 그러네. 아니 일본 애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삼성을 그렇게 안 하고 미츠보시라고 그러지. 그럼 미치보시라 그래 왜? 그 미츠가 3이고 호시가 별인데 그러니까 미치비시는 뭐야 그러면? 미츠비시도 그거 이제 삼성장인가? 그거는 3B라고 삼- 있는데 그걸 B시라고 읽어. 그 삼성 그 로고가 옛날 그 삼성 그 왼쪽 해가지고 이렇게 마른 목골 엮인 거 있잖아요. 별 3개? 그거를 미쓰비시에서 따온 거라는 소리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모양 회사 비슷하네.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로고를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 아저씨가. 이병철 아저씨가 그걸 거기서 따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 이런 것도 삼성 있더라고. 자체를 이름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나는 근데- 처음에 미쓰비시 자동차 씨 홍콩 회사인 줄 알았어 어릴 때. 맨날 성명이 타고 나와서. 그렇잖아? 그 자동차니까 현대도 원래는 미국에서 현다이 했었잖아요. 근데 혼다. 요즘에 이번에 저거였잖아. 무슨 상을 탔잖아. 미국에서 주는 상에서 현대가 1등하니까 광고를 내더라고. 딱 나오는데 이제 이런 작은 상 하나 탔을 뿐인데 이제야 이름 제대로 불러주네. 현대라고 하더라고 지들도. 왜냐면 현대도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혼다에 묻어가려고 현다이 지들도 그랬거든. 아 근데 걔네는 그게 사실 유리했어. 일본 회사처럼 그렇지 보이는데. 마케팅이지 그거. 그렇게 한 거야. 그게 일부러 그런 거야. 그 이번에 자기네들이 그 상을 타니까 아반떼가 상을 탔을 거예요. 그냥 하니까 이제야 이제 이름 제대로 불러준다고 자기들도 현대라고 불러줘. 자신감이 생긴 거지 이제. 자신감이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우리 애플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아, 그러면.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유시민 씨가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저께 보니까 사과문을 그러니까 재단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나 듣는 거 같아 아무래도. 어떨까? 나 그 에피소드 안 올린 거 같은데 어떻게 들었지? 라이브로 봤나? 그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2019년도 12월 24일에 그 알릴레오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랑 그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의 계좌도 들여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확인했다고 그랬어 자기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대깨문들 사이에서 검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약 얘기 나오고 했는데 한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어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비평을 일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게 저는 근데 왜 1년인가 그랬어. 왜 1년 만에 이렇게 나왔나 했더니 금융실명제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기관이 계좌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뭐 이제 거래 내역을 10일 이내에 저기 이런 거 봤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장이 가능해서 한 1년까지 연장 가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시간이 오니까 유시민 씨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뭐 사과를 한 것 같아요. 뭐 일설에서는 대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사과를 했네 만에 이런 소리도 하긴 하는데 설마 준비해. 자기가 무슨 확증 편향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검찰을 악마화했다 뭐 이런 이것만 있을까? 아니 그 사람 한때 막 그 입털 때 네. 그래서 검찰하고 KBS가 저기 조국 때인가 언젠가 해서 채널 A 그거라. 채널 A로 해서 뭐 KBS 법조팀 날리고 다 공중분해 시켜버렸잖아. 지금 네.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죠. KBS 법조팀은 뭐야? 그 KBS 법조팀하고 검찰 애들이 아 김건록 그건가? 아니야 짜옹해서 저기 뭐 조국에 대한 뭐 수사 내용을 유출을 했고 그건 채널 A잖아요. 아니 KBS도 있었어. 아닌가? 그때 KBS에 몰라. 있었어요. 노조가 몇 개 있는데 거기 막 부딪히고 했거든요. 아 몰라 아무튼 가세요. 어쨌든 이 유시민 씨가 지금 선동을 한 거죠. 선동을 했던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누구였냐면 한동훈 씨예요. 한동훈 검사장인데 지금 댕진웅 씨 지금 수사 받고 지금 검찰 그 막 출석하고 있잖아 지금 법정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유시민 씨가 지난 1년간 자기를 특정해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이미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한 근거 그리고 그런 허위 정보 제공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뭐죠 이제 뭐 대책을 취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그래서 이제 캡처해서 보냈잖아 여러분들한테. 네. 그 댓글 뭐라고 나왔냐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용기다. 힘내세요. 유시민 이사장님 응원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것뿐 의혹은 있는 거죠? 아니 이미 유시민 씨 본인 입으로 허위 사실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과할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해. 유시민님을 믿습니다. 나 진짜 그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최고다 최고. 근데 이거를 왜 사과한 거야? 괜히? 아 사과 안 하면은 뭐 잡혀 들어갈 상황이었나? 아니 이제 계속 사실 저 반대편에서 뭐 진중권 씨나 김경률 회계사가 회계사가 왜 이거 안 발표 안 하냐 그때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여부를 밝혀라 그거 왔을 거 아니냐 실제로 추적했으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몇 번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유시민이면은 이거는 아예 그거를 증거를 인멸해버려서 아예 안 온 거다라고 우길 것 같은데. 근데 게다가 그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이미 유시민 씨를 지금 서울지검 형사 1부에 배당돼 들어갔어? 네,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번에 허위사실 인정을 해서 수사는 뭐 속도가 더 붙을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사를 못 수사할 게 뭐 있어? 그냥 그 사람이 고소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한동훈 검사가? 근데 뭐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또 이제 뭔가 또 추가하겠지 본인 찾은 게 있으면. 어쨌든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뭐 이랬을 수 있다 정보를 제공했고 뭘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막말로 진짜 유시민 혼자만의 망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준 게 있을 텐데. 그렇지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아니 그때 처음에 방송에서 할 때도 믿을 만한 모시기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했어. 맞아 얘기를 했어. 그래. 확인했다라고 했어. 그 라디오에 나와서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은행에도 물어봤다 그랬단 말이야. 지가. 음. 내가 거기까진 들은 거 알거든. 나도 들었거든. 근데
은행이 그걸 아나? 은행도 아 은행은 그러니까 은행에 물어봤더니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거야. 보통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 이건 봤다는 얘기야. 이러면서 지금 한 거거든. 아니, 결론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나가면? 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처음에 엄마 같은 걸 할 만들어 때. 놓은 건가 그럼? 그래서 국민은행인가에도 물어보고 그 계좌가 국민은행에 있으니까 국민은행에도 물어보고 뭐 금감원에도 물어봤다 이거야 지가.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 나 같은 끝까지 웃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지?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뭐 억측만 난무하고 있죠. 그런 선택을 한 배경에. 계속 김어준이 대선 나가라고 그러니까 대선 나가기 싫어가지고 까버렸나? 아 털보가 대선 나가라 그래 지금? 아 옛날부터 계속 김어준 방송에서 음. 유시민 대선 이거 나갈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돌렸잖아. 근데 이제 다가오니까 자꾸 이 새끼가 나 나가기 싫은데 계속 앵기니까 나 그냥 자폭해버린 건가? 아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몰라 아무튼 미안해. 나는 그냥 그 사람의 그 여태까지 행태 한 3년 4년간을 보면 사람이 헷가닥 돌았잖아. 그렇죠. 그걸 봤을 때는 저게 진정성을 뭐 느낄 필요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과도 왠지 거짓말 같은 거야. 뭔가 그 사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 아니 조스트라다무스가 예전에 얘기한 게 있지. 딱 맞는 게. 뭐라고? 그때 뭐라 그랬는데 이거 정치적 수사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 어쨌건 간에 그 노무현 그 뭐니 재단 노사- 이사장 지금 가 있죠. 그 자리에서 파급력 있는 그 스피커를 갖고 그렇게 검찰을 쓸어버렸는데 네. 그 노무현 재단 거기다가 사과문 게재해놓고 그 자리에는 그냥 있는 거잖아. 그렇죠. 왜 그러지? 요즘 방송에서 요즘 방송 안 나오는구나. 알릴레오에서 책 서편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책장사 하잖아요 책장. 야 저기 서민 교수가 하나 그래. 이거 훨씬 낫지. 그 지금 끝났지 뭐. 조국 흑서 필진들 있잖아요. 공경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야 그나마 이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그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조국 교수가 옛날에 그 트위터에서 올린 걸 이제 예를 들면서 그런 비꼬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 사과에 대해서. 그래. 셔터 이거를 만약에 진짜로 무슨 그거를 뒤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겠지? 뭔가 야로가 있어? 진짜 뭔가 왠지 이걸 내가 이렇게 딱 유심히 뭐 왠지 그냥 괜히 음모론을 따져보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원래 그런 거 사과가 순순히 하고 이럴 누구를 일이 아니야. 죽이는 사과 거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를 던져놓고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를 구속하거나 벌써 물면은 그때 다시 한 방 치려고. 아 뭔가 다들 일단 내리고 들어오라고? 일단 물은 거야. 그래서 한동훈이 추진력을 지금 얻기 위해서 무릎을 바로 안 꿇고 물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하잖아. 음.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기서 이거를 물지 않고 그냥 대승적으로 그냥 참을게 이러면 얘는 정치적으로 크는 건데 본능대로 물었다가는 왠지 뭔가 있을 카드가 것 있어 같아. 숨겨놓은. 이 사람이 이렇게 순수하게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원래. 희한해. 나이를 먹었나? 한 사람이니까. 나이를 먹어서 마음이 이렇게 관대해졌나? 희한해. 아무튼 일단 쉬시죠. 기교주님 거 먼저 합시다. 음. 해서 남는 시간 뭐 때우든지. 이효준님 오늘 현대 뭐 한다며요? 기아랑 그 저기 내가 모카 보는 거 저기 그 뭐지 김한용 기자 걔는 자기 방송에서 기아가 되는 거 뻥이 무슨 이유 이렇게 쓰더니 며칠 만에 이렇게 또 확 또 변해버리네. 근데 뻥이라고? 기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뻥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 그 모카하는 김한용 기자가 이거 사실 묵은일 거다. 어쨌든 그 바닥에서 모카? 모카가 뭐야 모카? 김한용이라는 기자라고? 애가 하는 채널 이름이야. 모카. 자동차 아. 리뷰하는. 모카라는 그 양반이 재밌거든. 그 편집하는 애가 약 빨고 편집해. 유튜버야? 부럽네. 일단 유튜버는 부러워. 잘 나가는 유튜버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가짜일 거라고 얘기했다고? 조회수 땡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제대로 땡겼지. 우리도 그거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짜라고. 조회수 좀 땡깁시다. 아니야 나는 오늘 그렇게 다 봤어. 다들 전기차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핵심은 전기차가 아니다. 제목이 뭐야 제목이? 제목은 확실한 제목 작화 좀 하면 현기와 애플 협력 테슬라를 잡을 수 있을까? 아이 안 그런 되나? 제목
아, 그 저번에 우리 한 거잖아 그거 지금. 지금 그때 저번 그거야? 자 어쨌든 우리 지금 구글님이 올린 게 그거 아니에요? 애플 테슬라 잡을 수 있을까? 현대는 안 붙였지. 이번에 현대를 붙이는 거지. 아, 자, 애플카였잖아. 후반전 들어갈게요. 그러네. 자 이번 주도 역시 그 애플카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에 대해서 길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요새 전기차 관련해서 막 엄청 뜨거워.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비싼 회사가 테슬라가 아직 아니구나. 아직은 애플인데 테슬라 요새 막 주가 거의 날아다니고. 옛날 팀쿡이 퇴짜났었는데 놀아댕겨. 한국에서도 지지난주부터 현대차 엄청 오르고 네. 현대 뭐 계열사들도 엄청 오르고 또 이번 주에는 기아차가 뭐 현대에서 자기네가 하기 부담스러워서 기아 너네가 해라 해가지고 이제 기아가 하기로 했다. 뭐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만든다 뭐 그렇게 나와서 기아가 또 엄청 떴는데 기아에서 이제 공시를 띄웠어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오피셜을. 아직은 결정된. 이번에 처음 알았어. 현대차랑 기아차랑 주식이 따로 있는지. 뭐야? 합쳐진 게 따로 아니었더라. 있지. 다른 회사야. 어, 어쨌든 그렇게 기아차가 자기네가 오피셜로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고 네. 뭐 BM이나 벤츠 또 뭐 마그나 이런 여러 회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기네가 개발한 eGMP 관련해서 이제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고 아마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폭넓게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제안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 네.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뒷이야기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지금의 여러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이제 조금 유추를 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일단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들 지금 전기차 네. 누가 전기차를 잘 만드나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뭐 짱 먹을 거다 아니면은 현대 기아차가 이제 테슬라를 뭐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좋은 전기차가 어디 전기차가 좋은 거냐 이게 아니거든. 그럼 어떤? 아니 그건 이제 결말에 가서 오케이.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 아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네라고 이제 알게 될 거야. 일단은 이번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엄청 떴잖아. 네네. 그러고 나서 이 임원들이 주식을 엄청 팔았어. 이거 엄청 땡겼어. 현명하네. 그리고 이게 갑자기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뉴스로 한 2, 3주 동안 확 띄우더니 싹 빠졌어. 임원들이 매각하고 빠졌어. 그러면 어떤 놈이 그거 누가 했네. 그거 100%. 들어가지 않아요? 조사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모르겠어. 근데 아, 어쨌든 대주주급은 아닌가? 대주주급은 아니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2020년 초에 코로나 막 터지고 이렇게 했을 때 현기차가 엄청 빠졌어. 그래서 6만 얼마까지 떨어졌거든. 네네. 그래가지고 정의선 회장이 내가 800원 샀잖아. 내가 800원어치 살게. 니들도 좀 사. 그래가지고 아. 이분들도 주식을 막 샀단 말이야. 자기 주가 대박이네. 한다고. 어우 이제 우리 회장님 짱. 그래서 샀어. 그랬는데 사고 나서 1년 지나 지금 3배가 뛴 거야. 6만 원에 샀는데 하고 그냥 24만 원, 26만 원. 한 거야. 보너스 준 거네. 보너스. 임원들이 임원들이 주가 방어한다고 작년에 6만 얼마짜리를 샀는데 음. 24만 원, 26만 원 이렇게 된 거야.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뭐 300주 뭐 많이 판 사람은 600주 이렇게 팔았더라고. 에이 그 정도야 뭐. 에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금액 자체로 하면은 아, 뭐 몇 천만 원에서 1억 조금 넘는 정도야. 그래서 우리 회장님 최고네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샀는데 샀다가 사고 이렇게 나서 되니까 보니까 이게 보너스가 된 거야. 음. 근데 지금 그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거 현대 기아차가 그 뭐 저런 그 배상금이라고 해나 고소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애플이 비밀주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엄청 큰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애플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거든. 그렇지. 그리고 한경에서 얘기한 거니 현대가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래.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누가 어떻게 발설했나를 애플에 다 찾아내면 소송쟁이들. 그 사람 하고 회사하고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고소를 한단 말이야. 그 이제 일타깃이 한국경제지. 아니 환경에서 나왔습니다. 매년 아이폰 나올 때 맨날 그 금형 뜬 거 사진 어, 나오고 어, 하는데 어, 어, 뭐. 다 유출하고 하지. 그거. 근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자신들하고 계약한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오픈할 비밀유지. 경우에 100억 원 그 손해배상한다. 계약서에 명시를 한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애플이 생각보다 이 현대 기아차에 제안을 한 게 좀 위에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동등하거나 네. 아니면 애플이 뭔가 현대 기아차한테 좀 요구하는 입장이 아닌가 좀 싶어.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이 현대 기아차 안에서도 이런 애플과의 그런 이런 뭐 오고 가는 협상 내용을 은근슬쩍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조금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현대가 안 해도 애플을 가지고 논다는? 안 해도 돼라는 정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애플이 야. 자동차에 있어서는 아직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아, 전기차와 그런데? 관련해서는 이게 실제로 쥐고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차가 봤을 때 야, 너네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게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약간 위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차라리 그 애플 카플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플 그 운영체제. 그거를 장사하러 온 게 아니면은. 아이 애플은 그런 거 장사 안 해. 애플을 니콜라 취급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그 지금 팔고 싶어 하는 게 자기네 전기차 플랫폼을 팔고 싶어 하거든. 아 EGMP요? EGMP를 팔고 싶어 하는데 이걸 왜 팔고 싶어 하냐면 현대차는 싼 자동차를 많이 판단 말이야. 네. 전기차도 싼 자동차를 많이 팔려고 해. 지금 테슬라처럼 고급차 전략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 현대는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GMP 플랫폼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야지만 이거를 많이 그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현대 혼자서 이거 만들어 팔아서는 그 택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EGMP라는 게 그 전기차 뼈다구 같은 거죠? 그 밑에 판때기. 그러니까 뼈다구 어, 같은 걸 어. 이제 여기저기 팔 거란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옛날 미니카로 치면은 샤시. 이렇게 건전지 넣는 그 그래 밑에 샤시. 판. 그 샤시라고 그래요. 샤시. 아, 어쨌든 그 판때기를 많이 팔아서 이게 뭔가 대수를 늘리면 이제 박리담회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을 이제 하고 싶은 거고 네네. 또 현대차에서는 자기네가 자체 OS도 거의 개발을 했나 봐. 그래서 다른 회사의 뭐 OS 이런 거 필요 없다. 자체 OS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거의 타이젠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엔딩이 너무 안 자체 좋죠. OS인데 알고 보면 안드로이드겠지. 저 노키아의 신비한 같은. 어쨌든 근데 타이젠 그런 것처럼 생으로 만들었으면 완전 실패할 거고 안드로이드 기반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자체 OS를 자체 개발했대. 뭐 어디까지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기반은 그거겠지. 프로토타입 정도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현대에서 이게 오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애플과 협력하는 게 애플한테만 도움을 주고 나중에 이제 자기네가 그 종속이 뭐 되거나? 협력사 정도로 전락할까봐 안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기사에서 흘러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야.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전기차는 한 부분이거든. 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전화기가 있었어. 집마다 전화기가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피처폰이 처음에 나왔단 네네. 말이야.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데서 이제 그 무전기. 핸드폰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렇죠. 근데 이 핸드폰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꾼 스마트폰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도 많이 바꿨지. 그렇지 많이 바꾸긴 했는데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엄청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2000년대 후반서부터 세상이 완전히 변화의 바뀌어버렸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핸드폰은 전화기였어. 핸드폰은 전화기. 근데 스마트폰은 전화기이면서 카메라이면서 음악 플레이어이면서 누구한테는 도화지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규정할 수 없는 묘한 매체가 되어버렸거든. 근데 일단 핸드폰이랑 기반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만들어내는 게 혁명이라는 거지. 전기차도 마찬가지야.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차가 전기차로만 바뀌는 거야. 선이 있다가 선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의 변화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전기차만으로도 엄청난 혁신이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전기차만으로는. 여기에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까지 가도 아직 시작이야. 더 중요한 거는 진짜로 요새 이제 그냥 그 컨셉으로 어떤 이야기들 하냐면 자동차가 뭐 움직이는 사무실, 거주 공간, 뭐 컴퓨터 그런 것들이 되어야 이제 진짜로 그 다음 세대의 뭐 이동수단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다들 일단 전기차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이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전기차까지 누가 빨리 가나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노키아는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존재가 희미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처음 열었던 건 블랙베리거든. 쿼티 키보드 해가지고 그쵸. 엄청 잘 나갔단 말이야. 근데 블랙베리도 지금 다 없어졌어. 아예 네, 블랙베리 나왔을 때 한국에서 기똥차게 잘 나갔던 회사가 있었지. 어디? 크루셜텍이라고. 그거 뭐 하는데요? 스위치? 그 어? 키보드판? 키보드판 만드는 그 뭐냐면 그때 걔네가 그 포인터로 움직였었다고. 아 가운데 여기 그리고 대박 났던 회사가 있었는데 상패 직전이야. 어쨌든 노키아도 그렇고 블랙베리도 그렇고 모토로라도 그렇고. 피처폰에서 혹은 스마트폰 초기에 굉장히 날렸던 회사지만 지금 존재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테슬라가 정말 미래 모빌리티에서 애플과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나는 어려울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하기로 하고 애플이 사실 이 현대차에 처음으로 온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BM한테도 가고 벤츠한테도 가고 여기저기 갔다가 다 퇴짜를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애플이 야 안 되겠다. 걔네 근데 볼보한테는 안 갔대요? 모르겠어. 볼보도 자체 그 전기 내연기관 이제 안 만든다 그러고. 거기는 플랫폼- 이제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아예 전기차 브랜드가 따로 있어. 근데 어쨌든 애플이 여기저기 가다가 다 안 돼가지고 현대로 왔구나. 현대차로 온 일본 거거든. 회사 쪽에도 안 갔나 보네요. 일본 회사하고 뭐 그거 정확히 모르지. 근데 어쨌든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안 돼서 현대차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 현대차에서도 사실 그렇게 굳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현재로서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엄청 큰 패착이야. 정희선 씨가 실수하는 거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하드웨어는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이 OS뿐만 아니라 애플이 진짜 잘하는 거는 사용자 환경을 만드는 거,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 고객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넘어서 제품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UI를 구성을 되게 잘한다는 거네요. UI 구성 정도가 아니야. 그냥 아예 그냥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만들어 버린다는 거네. 애플은 제품을 아이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스펙이 좋은 제품이 나와도 잘 넘어가지 않아. 그렇죠. 그냥 이 스펙이 낮아도 이걸 쓴단 말이야. 이 디스플레이가 안 좋아도 이걸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앱등이 하는 어.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지?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사랑하는 거야. 이 제품을 사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야. 그게 그 감성 특유의 감성이 있어. 그래서 현대차는 사실 그런 걸 못 하거든. 한국이 대체적으로 그런 게 못하지 않나요? 그렇지.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한 거니까. 마케팅은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미국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하려면 애플하고 같이 하는 게 시작을 차라리 같이 하는 게 나중에 내가 볼 이제 때는 결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대차는 자기네가 하드웨어 부분에서 훨씬 앞서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데서 끝이 아니거든 미래 모빌리티가. 지금 이거를- 자체 노하우를 OS 빨아오라는 했다고 그렇지 노하우를 빨아와야지. 그렇지. 이거를 뭐가 빨아와질까 근데? 빨리 가능성이 애플이 높긴 그거를 한데 그렇게 하게 지난번에도 애플이 얘기했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가
인수합병을 되게 많이 했어. 네, 네. 근데 이거를 뭘 만들어야 되지? 이걸 못 하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토리를 잘 못 만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브랜드도 애플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한 스토리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차를 만들었지만 그런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정주영 회장부터 해가지고 역행을 됐지. 근데 그건 우리만의 감성인 거지. 소 타고 가고 뭐 이런 거는 우리만의 감성인 거고 외국에서 보면은 그냥 싼 차인 거고 그냥. 그렇지. 어쨌든 그 애플이 이제 그렇게 마케팅 이런 걸 잘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정체성 찾는 거. 이 아이폰이 너를 이제 대변해 줄 거다. 그 맥북이 너를 대변해다 그런 정체성에 대한 걸로 그 브랜딩을 계속했거든. 근데 지금 이제 팀 쿡에 와서는 뭘로 브랜딩을 하고 있냐면 환경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어. 이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을 만들 때 무슨 뭐 탄소 뭐 발생을 얼마나 줄이고 뭐 하고 뭐 이런 걸로 하고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애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플 제품을 덜 팔아야 돼. 그렇지. 덜 만들어야 탄소가 덜 나올 텐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사실 없거든. 근데 애플이 아마 조만간에 자신들의 제품을 덜 팔겠다고 할 거야. 그래서 충전기도 안 주나? 그것도 다 환경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금 그 충전기 회사들 난리 났어. 삼성도 있잖아. 그것만 그래? 그러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이어폰 회사들 있잖아. 난리 났어. 그러네. 나 그거 돈을 안 봤어. 옛날 주니까. 아이리버에서. 근데 충전기를 왜 안 줘? 충전기 만들 때 환경. 삼성전자- 이미 자기네가 몇 억 대를 다 풀어놨으니까 그거 가질 쓰라 만한 이거야. 사람들은 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써라. 굳이 안 그렇지, 주겠다. 근데 가격에서 빼진 않아. 그게 아 중요하지. 가격에서 안 뺐어? 네, 그래요. 가격은 그대로야. 가격은 비슷해. 아, 그래? S21 같은 경우도 안 넣어줄 거야. 삼성도 이제 안 넣는 거지. 굳이 형이 안 넣는데 내가 넣을 필요 있나? 아니, 걔는 그러면 웃긴 게 애플 충전기 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따로 사야 돼? 따로 사야 돼. 따로 사야 5만 돼요. 원이야. 네. 아니 근데 삼성 이어폰은 네. 그 여러 회사에서 만들거든. 베트남에 우리 국내 회사들이 진출해서 음.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는 삼성 그룹 가족 회사야. 그래. 뭐 크레신 그거 좀 만드는데 별거 아니고 넘버원은 걔네가 저기 LG한테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또 하나의 가족이 아주 그냥 가족이네. 다 그런 거지 뭐. 어쨌든 애플은 장기적으로는 하드웨어를 더 적게 판매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브랜드 이미지하고 맞지가 않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넘어갈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 확보하고 있는 이 어장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들을 이제 더 살찌우는 거야. 이 물고기들을 쪽쪽 빨아먹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늘리는 건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판단을 거거든.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사람들을 더 쪽쪽 파는 이제 구독 서비스, 그 콘텐츠 서비스 이런 쪽으로 더 강화를 하면서 하드웨어 판매는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제 오래 쓰는 쪽으로. 액세서리 겁나 비싸게 팔더만 뭘. 무슨 저기 키보드가 뭐 기기값이랑 비슷해. 그리고 아마 이제 애플이 요새 또 많이 그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팔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거는 진짜 애플을 모르는 거야. 애플은 부가가치를 가장 극대화하는 사업을 하기를 원해. 근데 중간 이 제품을 팔면 부가가치도가 낮아져. 그 소비자용 제품을 만들어야 부가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자율주행 소프트만 만들어서 팔지 않아. 뭔가 끼워 넣는 건가요? 아니지, 무조건 플랫폼이지, 완성차를 그냥 만든다니까. 플랫폼. 무조건 완성차를 만들어 애플은. 그냥 플랫폼에다가 완성차를 만들어가지고 지네 플랫폼에다 껴넣는 그치, 거지. 그냥. 그치.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껍데기야. 완성차는 사용료를 껍데기야. 빨아먹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나 이런 대량 그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접촉할 데들한테 수밖에 그냥 없는 거죠. 준수하게 싸게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애만 찾는 거야. 그렇지. 대신 그거를 조금 포장을 예쁘게 하겠지. 도장 이런 거 엄청 신경 쓰면서. 야, 근데 아이폰을 작년에 타고 알지? 다니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제네시스 새로 나온 거. 네. 차, 780? 칼라도 앞문짝 뒷문짝 네. 다르고 새로 나온 차들 막 그 뭐야 단차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 나중에 애플 광고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 아이폰이 이렇게 차로 싹 변신하는 거야.
하는 거야. 딱 그 모델이야. 아니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그 라인에서 조립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가 됐건 간에 계속 조립 라인에서 이 차든 저 차든 계속 해왔었잖아. 숙련자들이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앞문짝하고 뒷문짝 그다음에 또 외관 같은 거 출하 검사하는 사람도 다 있단 말이지. QC 다 출하 하지. 검사가 됐건 뭐 사람이 됐건 뭐 컴퓨터가 됐건 다 검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유출이 돼서 그냥 버젓이 팔린다라든지 문자 그 이음새 부분이 단차가 생긴다라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치. 건데 그런 게 정말 많이 다수 발생을 했거든. 그래서 나 작년 초에 이런 생각을 했지. 노조에서 정의선 엿먹이려고 그러나. 실제로 어쨌든 미국이 그러다가 망했잖아. 미국 차. 미국은 이미 힘들어. 제조는 힘들어 이제. 노조들이 GM 노조 이런 애들이 연맥이려고 일부러 불량률 막 내고 막 그래가지고 80년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90년대가? 그런 뉴스 본 것도 같아. 근데 어쨌든 애플이 소프트웨어만 파는 일은 없다. 무조건 부가가치 높은 완성품 판매를 한다. 그리고 또 그 이 애플 관련해서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어. 밍치고라고. 이 사람이 어떤 저걸 냈냐 하면 애플카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애플 관련주 다 사기니까 애플 관련주 사지 마. 그렇게 아예 이야기를 했어. 왜냐면 지금 애플카가 현대에서도 아마 그래서 이제 조금 고자세인 것 같은데 실체가 없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야. 아니 실제로 그런 거야. 그냥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있는데 이게 실체화된 게 없으니까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사실 지금 실체가 있다고 해도 애플은 자기네가 봤을 때 이제 거의 무결점 이 정도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사실상 지금 뭐 2020 빠르면 2023년, 2025년, 2027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보다도 뭐 3, 4년 정도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저거 한다라는 이야기는 좀 그렇고 또 이 애플 이거 관련해서 뜬 주가 SK 이노베이션이래. 그 배터리? 이 SK 이노베이션이 기아차에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대. 그래서 원래 현대가 LG 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지금 기아는 앞으로 2022년까지 그 SK 이노베이션 걸 쓰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2025년까지도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얼추 계획을 잡아놨는데 거기는 이제 어디 거 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일단 2022년까지는 SK 거로. 근데 이 애플 그거 한다고 SK 이노베이션이 막 뜨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애플카는 나오지도 2022년 아예 뭐 없는. 이후에 그치. 될까 말까인데 2022년까지 계약한 업체가 이렇게 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또 그 배터리 만드는 방식이 달라. 애플은 모노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 원래는 이런 네모난 배터리, 동그란 네, 배터리 네. 아니면 파우치에 들어있는 이런 배터리를 착착착착 적재해가지고 이 배터리 셀을 이렇게 큰 팩을 만드는 건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모노셀 하나의 셀 안에 그런 배터리를 구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건 진짜 어려운데 이만한 크기도 크게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걸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이 배터리는 사실 아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애플 관련주가 다 사기지만 SK 이노베이션은 더 상관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투자를 하고 이유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투자를 하고 이유를 찾는 것 같아. 엮어서 뭐 다 엮는 거지 그냥. 아 그렇지. 정말 그렇다. 어쨌든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애플 관련 뉴스 이렇게 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네. 이런 정도로 좀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하고 애플이 어쨌든 이제 협력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맞지만 거의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둘이서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 뭐 합작 법인을 만든다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차가 나오는 데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애플카 관련해서 뭐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거는 조금 아직도 굉장히 먼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서 테슬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테슬라가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그냥 전기차 제조업체야.
그런데 제조업체인데 이제 뭐 에너지 기업도 하고 싶고 IT 기업도 하고 싶고 플랫폼 기업도 하고 싶고 그런 기업이 되고 싶은 그냥 일론의 욕심 아니에요, 그건? 아니 계획이지. 계획이야? 욕심이라기보다는 계획인 거야. 그 계획을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건데 현재는 그냥 전기차 제조업체야. 그냥 그런데 대신 일론이 그 스페이스 X도 할 뿐이고 아니, 그- 스페이스 X랑 상관없이 아예 그냥 다른 이 회사지 뭐. 테슬라만 보면 테슬라라는 업체는 전기차 제조업체고 지금 공장도 계속 짓고 있으니까 전기차 제조업체이지 이 업체가 아직 플랫폼 기업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 충전소 그다음에 무슨 뭐 스타링크 이런 거를 다 엮어다가 자신들이 지금 테슬라의 미래 모습을 막 그려줘. 이미 테슬라가 이렇게 가라고? 그런 플랫폼 기업이 되어 있어.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그냥 전기차만을 만드는 업체고 전화기에 비유를 해보면 난 아직 테슬라는 그냥 노키아나 펜텍. 좋게 봐줘야 그 블랙베리 음. 이 정도 느낌에 불과하단 말이야. 삼성 정도는 아직 못 갔나요? 삼성이 될 수도 있지. 이거 저거 안전핀을 하나 해놔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이 피처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왔으니까. 글로벌 강자가 됐으니까. 음. 테슬라도 물론 그럴 역량이 있는데 근데 테슬라가 강점이 뭐냐 하면 엔지니어링의 강점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테슬라가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차를 만들 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이제 부품을 전 세계에서 내연 기관차 만드는 부품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네. 근데 차값이 그때 1억 정도였어. 근데 차 한 대를 만드는데 10억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이 주요 부품들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다는 건 모터 부품은 가져오는데 이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게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라 그랬거든. 근데 했죠. 이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버티더니 결국 이제 그걸 다 구현해서 지금 내연 기관차들보다 뭐 최소 2, 3년에서 뭐 누구는 20년을 앞서갔다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이 엔지니어링 기술이 이제 엄청 발전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단순히 하드웨어만 좋다고 성공한 게 아니거든. 이 하드웨어를 받쳐주는 소프트웨어와 그 생태계 그리고 고객의 어떤 그 경험 만족 네.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지금 외발인 거야. 한쪽 발밖에 없어. 기둥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기둥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 기둥에 대해 관심이 없어. 테슬라는. 오로지 전기차. 좋은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알아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너무 열악하다라는 거지. 뭐 단차라든지 뭐라 그러지? 범퍼. 범퍼가 막 조립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주행 중에 떨어지고 뭐 문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의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테슬라가 만약에 1년에 뭐 1000만 대 이렇게 파는 차인데 그런 불량이 발생한다라 그러면 정말 그 불량유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 만대차가 130만 대가밖에 되지 않는데 불량이 엄청 나오거든. 소송 안 당해요, 걔네들? 소송 엄청 걔네가 지금 미국에서도 그 불만도가 거의 매년 1위야. 뽑기 운이 너무 심하구만.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는 이 엔지니어링에는 분명히 강점이 있지만 제품 마감이나 뭐 이런 거. 소비자의 만족도 이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구매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거든. 사람들이 이 애플이 성능이나 이게 조금 떨어져도 애플에 열광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성장이나 미래에 있어서 어떤 핵심으로 자라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과제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전기차가 좋은가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전기차, 최고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짱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최고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하청 업체, 모빌리티 서비스에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진짜 이 중요한 거는 미래의 구글, 미래의 애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플을 이야기하면 애플은 OS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들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사실은 이 OS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서비스들을 구현하는 생태계 이거를 한 업체가
사실은 전체를 먹는 거거든. 사실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래서 OS나 그 애플이나 구글 같은 업체가 누가 될 건지,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업체가 누가 될 건지, 누가 사실은 윈도우를 만드느냐. 그런 거를 지금 고민해 봐야 될 때거든. 그런 거를 눈여겨 봐야 될 때야.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모빌리티 사업이란 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래화가 되어 가고 있냐면, 지금 차량 공유하고 전기차는 이제 좀 서비스도 나오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어.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이란 걸 네. 해서 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서비스를 이제 고도화하려는 걸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커넥티드 카야. 그러니까 인터넷 그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커넥티드로 갈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과 커넥티드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로보택시가 되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하는.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 나온다고 하는 그 로보택시가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하드웨어로는 로보택시가 완성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자율주행 커넥티드가 완성이 돼서 사람이 필요 없는 차가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여전히 반쪽이라는 거야. 단순히 그냥 차가 좋아지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그 차를 안 바꿔. 왜냐면 기존의 차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차나 똑같아. 그냥 오고 가고 운전하고 이거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차를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무언가가 전기차에 얹어져야지만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를 안 타고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피처폰 쓰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잖아. 유재석도 스마트폰으로 바꿨대.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이제 안 사면, 전기차를 안 사면 사람들하고 이제 무언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정도가 돼야지만, 그런 정도로 전기차가 완성이 돼야지만 전기차로 바뀌어진다는 거지. 그 단순히 충전소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그치. 아니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하드웨어로 환경 자체가 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테슬라가 뭐 이런 복합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그냥 차야. 차.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든지 엔터테이닝을 해준다든지 사물을 볼 수 있다든지 뭐 휴식을 취할 수 이런 게 좀 전에 유재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재석이 스마트폰을 바꿨다는 게 유재석. 무슨 말이야? 유재석이 스마트폰을 바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유석이 계속 피처폰을 썼었거든. 카카오톡도 없었어. 대단하지. 그러다가 1, 진짜 2년 전인가 그때 바꾼 거야. 아니 이거 갖고 잘 쓰고 있나? 이제 뭐 갖고 잘 쓰고 있나? 뭐 소리가 했어. 뭐 소리가 했어.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금은 전기차가 유행이다라고 하니까 전기차만 보고 있지만, 네. 생각하는 것보다 테슬라의 미래의 기업 가치는 이 단순히 전기차 제조업체에 머문다고 하면,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뭐 충전소, 에너지 이런 정도에 머무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가치는 훨씬 낮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플랫폼 하는데 테슬라는 플랫폼이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게, 테슬라는 다 자기가 해요. 다 자기가 하면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 플랫폼이라는 건 공급자가 여러 명, 이 사용자가 여러 명일 때 이 플랫폼이 이어주는 거. 시너지가 있는 거거든. 배민 같은 거네. 완전히.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예외가 있어. 뭐냐면 애플 디즈니 플러스야. 여기는 공급자가 한 명인데 공급자가 워낙 서비스가 막강해. 기존에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합쳐도 얘네한테 안 돼. 거의 맞짱이야. 독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가 한 명이어도 디즈니 플러스는 충분히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네. 미군 대 전 세계 나머지 국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게 미래에도 그럴까? 라는 건 또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플랫폼 기업이 되려면,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이 정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동차가 아닌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된 것처럼 자동차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그걸 모르냐? 모르지 않아. 근데 테슬라는 지금 이 전기차를 제조하는 생태계가 전무했기 때문에 그거 구축하는 것도 허덕허덕하면서 혼자서 지금 진짜 완전히 그 발에 피 흘리며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테슬라가. 나는 살짝 이제 뭐 요즘 뭐 전기차, 뭐 배터리, 뭐 수소, 친환경 막
엄청나잖아. 다 좋다 이건데 그렇게 꿈만 먹고 가다가는 나중에 기아 돼 기아. 왜냐면 정말 실적이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에서 물론 이제 현대도 앞으로는 디젤 엔진을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지.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가솔린도 남아 있는 거고. 정말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는 속도가 물론 핸드폰보다는 더 느릴 거야. 아주 느릴 거라고. 교체 주기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걸 뭐 소위 뭐 멀티플 뭐 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다 반영을 하기도 전에 꿈으로만 지금 뭐 몇십 배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지. 물론 꿈도 좋아. 지금 주식에 반영이 돼버렸어 이미. 아 그러니까 그게 꿈도 문제야. 좋아. 근데 적어도 물론 이제 업종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걸 이제 비교해봤을 때 저렇게까지 가치를 둘 수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 너무 다들 뭐 풍력이든 뭐든 너무 지금 희망으로 있어. 돌리느라고 장난 아니지.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자 그러면 시장이 커지는데 그만큼 양 늘어나면 피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이익률은 줄어들 거야. 근데 지금도 넉넉한 이익률이 아니거든. 한 어느 정도냐면 와 LG화학 작년에 적자난데 이번에 흑자 났어 정도야. 몇십 조가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고. 난 그게 되게 참 우려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들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 지금 요즘 특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눈 앞에 있는 거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또 노이즈가 어쨌든 돈을 버는 거니까 주식은. 근데 개인들은 노이즈에 신경을 쓰면서 트레이딩을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뭐 영업의 신께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실패야. 야 그런 말 하지 마. 실패. 그렇다고 하면 각 개인들이 더 큰 호흡을 가지고 흐름을 읽으면서 그래도 조금 그 투자를 할 수 있게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만수르 들었죠? 들었지? 트레이드 하지 마. 코로나야. 그러려면 어쨌든 이게 큰 흐름에서 아 대충 이런 그림이구나 이런 길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알면 이제 그 중에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코스들을 개인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큰 흐름은 현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만 볼 게 아니라 각 포인트들을 좀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단기 실적에만 매몰되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퍼가 10배가 적정하다, 낮으면 저평가고 높으면 고평가다, 뭐 등등의 것들이 지금은 있잖아. 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완전 왜곡돼 버려가지고 지금 진짜로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폭락이 한번 올 거야.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도 같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겠지. 어쨌든 한쪽에 충격이 오면 옆에까지 같이 무너지겠지. 하긴 지금 옐런 할머니가 재무 그거 되고 나서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뚝 떨어지잖아요. 또 단순히 그래서 말 지금 백마디만. 어쨌든 유동성 장세 혹은 이제 정책 장세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가 되게 되면 조정은 불가피하겠지. 아니 그 최근에 그 요즘 주식이 열풍이다 보니까 뉴스 중에 뭐가 나왔냐면 서프라이즈 재원비로 하시는 분이 자기 출연료 받을 때마다 나가서 주식을 하나씩 샀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그 대박이 났다고. 차라리 그게 더 낫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단타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 지금 어쨌든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 어쨌든 하니까. 대박은 없다. 아 한 6개월에서 1년 묶여 있어봐. 돌아버린다. 아니 그 없는 돈 셈 치면 되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아까 그 유시민 씨 얘기에서 네. 하나 좀 부과를 하고 싶은데 네. 그 패친 분이 글을 쓴 게 있어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유시민은 침몰하는 배 문재인 정권에서 뛰어내리는 두 번째 마우스로 보인다. 이분은 첫 번째 누구야? 저는 진짜 첫 번째 궁금한데. 첫 번째 마우스는 문재인? 내부 권력 싸움에서 밀렸고 이재용 구속으로 당분간 할 일이 없어 미국으로 튀는 정철이. 양정철이다.
TV 조선에서 어. 양정철의 대형 비리를 잡은 듯으로 보인다. 그러니 양정철이 야밤에 조선 최고위층에 전화하지 않았겠나? 가로 열고 TV조선 간부 출신 이진동 패북 참고 가로 닫고로 돼 있어.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마우스가 원래 더 있지. 여기는 3등 4등이고 1등은 다 필요 없어. 장하성이야. 2등은 실패했지. 김상조 나가려고 그러는데 잡혔잖아. 3등 4등이지. 김상조가 잡힌 건 뭔 말이에요? 발견했다고. 뭐 맡았던 청와대에서 나가려다가 황희처럼 튀다가 세종한테 잡힌 거지. G는 원래 MB 쪽이 G 아니야? 어? G 다 근데 다시 G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렇게 보더라고. 두 번째 마우스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 또 한 게 그러니까 뭐 19년에 난파하는 데서 나가봐야 뭐 다 받아. 그러니까 조국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했었잖아. 네. 그래서 유시민은 권력의 흐름과 변곡점에서 살아남는 데는 천재적이다. 왜 스스로 이 죄를 자인했겠나? 아 이걸로 손절한 건가 손절? 문재인이 끝났다는 걸 동물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마당에 집권당 민주당이 180여석 단일 대우를 앞으로 유지할지 관심이다. 그동안 잠재되었던 개파 간 갈등이 분출되면 현 정권은 빠르게 붕괴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네. 그 사람 누구라고요? 이분 이거 신병택 씨. 네? 이분 글 되게 좋아. 신병택? 심정택. 리서치 하러 가는 거야? 나 찾아보려고. 야 근데 페이스북에. 끝으로 네. 이재용 얘기 나왔는데 이제 구속됐잖아. 2년 네, 반. 네, 앞으로 한 1년 후에 나오겠죠 뭐. 2년 6개월 나왔는데 2년 근데 그 전에 1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음. 근데 몰라. 뭘? 자 지금 보면 3.1절 특사는 좀 힘들 거고 아 그치 너무 광복- 빨리 나오잖아. 광복절 있고 연말도 있어. 어떤 걸까? 빨리 내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내보내면? 그러니까 8월? 그래도 뭐 저게 있어요. 뭐가 있어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건희가 IOC 뭐 그걸로 나온 것처럼. 아 백신 사러 간다고 혹시? 맞아 그 얘기를 했어. 있었어 백신. 원래 아니 그 왜 특사로 백신 사러 가 보낸다고. 자기가? 어? 어떻게 생각해 음모론자? 백신을 왜 사러 가요? 아니 지금 이재용이 뭐 백신 뭐 그 공장 만들고 뭐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걸로 뭐 간에 많이 한번 띄워놨거든.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내오려고 짱 박아놓은 기사가 아까워서 안 거라고. 근데 지금 이 판결에 집행유예가 없어졌다니까? 뭐가 아니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으면 하려고 짱 박아놓은 건데 안 받았으니까. 바로 받은 다음날 이재용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네요라고 내려고 짱 박아놨던 기사가 그렇게 나간 거야. 아 이거 원래 2년 전에 저기 일본 간 것처럼 작년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재용 아니 나올 가능성 커. 그리고 그렇겠죠. 어떻게 각 재계에서 또 계속 탄원 넣고 막 하면 네네. 근데 한도 정도면 근데 한겨레인가 오마인가 어디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와라. 다 했어요 지금. 그게 뭐 거의 절반이던데? 절반이 너무 잘- 과하다. 과하다. 어. 그래가지고 나는 아마 리얼미터인가 어디에 의뢰해서 한 걸 거예요. 왜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야 그래도 그 대통령이랑 뭐 어디 해외에서 만나고 어서 만나고 6번 7번 만나서 이 정도야. 그 왜 이재용이 지난번에 그 문재인 데리고 자기 공장 가가지고 그래. 그 축구장 3개 뭐 이거 그 어. 짤 있잖아. 그 짤이 3월 1일에 나가. 엄청 3일 전 검색해봐 나와. 아, 진짜? 3월 1일 안 되겠냐고. 이야 무섭네. 무서워. 아 엄청 웃기더라고 진짜. 저한테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옥중 무슨 뭐가 나왔다고 해외로 본사를 옮기니 어쩌니 이런 가짜라고 하긴 했는데 아 근데 진짜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은 진짜 사기죄로 진짜 좀 처벌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삼성도 민폐잖아 얘네 측에서도. 그거 진짜 삼성에서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좀 어쨌든 근데 뭐 외국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얘네가 오스틴 거기에 이제 반도체 공장 증설한다고 삼성이 이런 검토도 한다고 뭐 얘기도 하고. 아까 뭐 11조 투자한다고 나오던데. 네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시간 다 됐어.
그런 짤을 어떻게 다 찾아서 그러니까 보내, 길마다. 천재적이야. 아니, 나 자기가 천재적이야. 그거 어떻게 다 찾아서 나는 또 그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그런 짤만 이렇게 이슈 모으는 사이트가 있어. 아 그래. 거기를 항상 점검하지. 알려줘. 오, 네, 공개해줄게. 공개해줄게. 어. 오케이, 공개해줄게.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요. 이상으로 신용잡배 제 45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